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올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는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였던 푸우가 전해주는 위로의 말이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살아온 이 1년이 쉽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푸우가 남자곰일까요? 여자곰일까요? 당연히 남자곰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게 진실입니다. 생식기가 보이지 않으니 사실 암컷일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런데도 만화 영화 속에 나오는 푸우 목소리는 늘 남자였습니다. 올해 곰돌이 푸우 책과 함께 열풍의 중심이었던 책에는 82년생 김지영이 있습니다. 푸우를 무조건 남자로 만들어버리는 문화가 바뀐다면 92년생, 2002년생 김지영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82년생 김혜민 PD가 진행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법이 돼야 우리 아들도 좋은 데로 갈 수 있는데, 김용균 씨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이른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게 28년 만이라고 하네요. 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혜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라는 말씀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담겨 있는데, 사실 의원님도 고생도 고생이지만 김용균 씨 어머니가 지금 가장 마음을 졸이고 계신 것 같아요. 의원님 어제 또 김용균 씨 어머니 뵙고 눈물 흘리는 장면 제가 봤는데, 오늘도 김용균 씨 어머니 국회에 계십니까? 네, 오늘도 와 계시고요. 좋은 답을 못 드려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네요. 그러게요. 네. 김용균 씨 어머니가 의원님께 어떤 이야기를 좀 하던가요? 이 법이 통과돼야 우리 용균이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께는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물론 법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그래도 부모로서 내 아이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내 아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아들들 또 딸들이 희생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엄마의 마음으로 지금 국회에서 버티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좀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현재 상황이 제일 궁금해요. 보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에 잡힌 환노위 소위는 열리지 않았다고 하던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환노위 소위는 열리지 않았고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환노위와 산업위 위원들이 모여서 연석회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소위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원래 9시에 예정되어 있던 소위를 11시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 그 두 개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이 법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공청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뭐랄까요, 정리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소위는, 오전에 소위는 못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소위원님 3분 중에 그 이미자 소위원장만 오시고 다른 2분은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원내대표 간 교섭 끝에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원내대표들이 만났었는데요. 오후에 정책위 의장, 각 당의 그 3당의 정책위 의장과 또 환노위 간사, 이렇게 6인이 모여서 남은 쟁점이라고 하는 한 2개 정도에 대해서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쟁점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별다른 공청회나 이런 거 없이 오늘 환노위를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지막 희망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아직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의원님, 여야가 합의한 부분, 그러니까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가 있는 주요 내용이 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주요 내용이라고 하면 일단 지금까지는 보호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던 특수고용직들 또는 우리가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도 할 수 있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는 또 배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 이런 분들까지를 포괄하는, 확대하는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범위가 확대된 내용 하나요. 보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일단 확대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작업이 여러 수많은 작업들이 있죠. 현장을 가면. 그리고 대부분이 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해한 작업 또는 위험한 작업 중에서도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유해하다 또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작업들이 몇 가지 법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큼은 원청이 직접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유해 위험 작업은 도급을 아예 금지하자,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건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해 위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금 작업 또는 재련 작업 또는 급성 중독이나 만성 중독처럼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노출됐을 경우에 주로 이제 암을 발생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적인 위험의 범주를 좀 뛰어넘는 위험의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업무는 아예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이 실시를 하는 것으로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또 위험 업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용균 그 청년이 종사했었던 그런 컨베이어와 관련한 작업, 이런 것들은 사내잖아요. 서부발전이라고 하는 어떤 회사의 사내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작업의 경우에는 여타한 모든 작업들은 일단 원청이 책임지고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이런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하고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두 개의 내용은 다릅니다. 지금 안 그래도 경영계나 이런 데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호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마치 그 회사 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위험한 업무들을 다 외주를 주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기업 활동을 전혀 못하게 한다라고 위축시키는 하는데,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실제로는 여론 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의된 내용을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보호 대상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법으로 극단적으로 위험한 일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이 해야 한다. 원칙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합의가 됐고요. 네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청이 책임지고 사내에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한다, 보건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큰 원칙에는 합의가 되었는데, 요 큰 원칙은 합의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원청이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는 됐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조금 조절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지금 미진하게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MSDS, 즉 다시 말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한 것들은 역시 이것도 합의가 다 됐습니다. 이것도 쟁점이었는데 합의가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벌칙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28년 만에 전부 개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벌칙의 양형이라든지 또는 벌금의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서 일단 지금 재계나 산업계에서는 어떻게든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양벌 규정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쟁점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쟁점이라고 하는 게 한 5-6가지가 있었었고요. 다 해소가 되었고,
한 2가지 정도가 남은 게 2가지 정도. 그 양벌 규정에 있어서 법인에 대해서 벌금을 매긴 것을 지금 현재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1억인데 이것을 정부의 전부 개정 법률안은 10억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 그 위원회 내에서는 어떤 분은 좀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그게 아니라 10억도 아주 대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에 물리는 벌금으로서는 너무 약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매출액에 대비해서 벌금을 매겨야 된다. 과징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이거 조금 진폭이 좀 큰 편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원청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세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2가지 정도가 쟁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해소가 될 수 없는 쟁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들어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만약 오늘 본회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후에라도 요 쟁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는 이미 합의를 많이 하셨고 지금 양벌 규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책임 소재 부분이죠. 그러니까 도급인 현행법에서는 도급인 책임은 수급인까지만 하는데 이제 관계 수급인까지 책임을 조금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한 입장이 지금 다른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오후엔 그래도 좀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구의역 참사했고 19대 때도 이 법이 한번 많이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때 의원님 한노인은 아니셨나요? 19대 때? 아니요. 제가 제일 먼저 이 법을 냈었고요. 네. 법안 발의를 2013년에 했습니다. 2013년에 했었는데 당시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한 번 법안 소위에 올라갔습니다만 당시는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해서 사실은 해당되는 법률이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20대 국회 들어서 다시 제가 이 법을 또 냈습니다. 네. 또 냈을 때 그 이후에 구의역 김군 사고가 있었고요. 구의역 사고가 난 뒤에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비슷한 법안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안 소위에서 논의는 되었습니다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반대가 좀 많이 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해당 법안은 지금까지 조금 묵혀져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19대 때 처음 이 법안을 발의한 분으로서 김용균 씨 안타까운 죽음이 그래도 고귀해지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마음이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금 조급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돼야 한다고 보고요. 네.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수많은 이거보다 더한 쟁점들을 해소를 해왔고 남아있는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약한 정도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정치적인 맥락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더 듣자 또는 해당 산업계라든지 경영계 의견들을 더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거의 한 1년 동안을 얘기를 들어오고 조정을 하고 했던 내용이 이 정부의 정부 개정 법률안이거든요. 네.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말에 구의역 사고가 난 뒤에 정부도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당시 여야 3당이 모여서 이 정도는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합의한 내용들이 법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만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저는 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간절한 의원님의 바람 그리고 김용균 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통과되고요. 반가운 소식으로 의원님 한 번 더 인터뷰 모실게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